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추었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억압의 시대, 탄압의 시대, 폭정의 시대의 서막을 열어제낀 검찰 독재 공화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었습니다. 도무지 무서워 살 수가 없는데요. 엄정, 엄단, 불법의 책임을 묻겠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가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요란을 떨어댔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과격 운송 거부자들이 마치 전체인 양 매도하며 업무 개시 명령의 명분을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겁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국민 여론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왜 일어난 걸까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다시 조건부로 연장하면서 촉발됐는데요.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윤석열 정부인 거죠.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부분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온갖 허울 좋은 미사구어는 다 갖다 붙였지만 윤 대통령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지만 연대 설립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연대 설립 절차는 무관하며 연대는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보호받는 단체가 아니므로 그 설립에 관한 절차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파업이라는 말도 사실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애매한데요. 조합이 아닌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운송 노동자들은 모두 각각의 사업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태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했던 거죠.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강제로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동안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했거든요.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건 그동안의 현 정부의 기조, 기업의 자율성, 자유를 강조하는 것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줄 때만 기업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 사안은 한동안 계속 대충 가겠네요. 노동계는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인데다 2004년 도입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 경영계는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 사업자, 즉 특수고용 노동자로 보고 있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타협과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보다 무조건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검찰청장 출신 대통령의 강경 기조 탓인 거죠. 강대강, 힘에는 힘,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 노동자 중에서 6%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을 적용받지 못한 체중과 품목은 과로로 인한 졸업운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화물연대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잘못한 정부의 무능한 경제 관료들 이익에만 관심 있고 안전에는 대책이 없는 무조건 안전운임 제도를 폐기시키려는 대기업 자본들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려면 당장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계속해서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에 단호하게 저항하고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